2024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력평가 스무곡 5번어 문제입니다. 주제는 The Effect of Meaningful Work on Fulfillment and Happiness. 의미 있는 직업이 성취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고, 내용 전반적인 흐름은 소냐 류보미르스키와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직업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보다 활기차고 삶에 만족스러워하며 더욱 생산적이고 소득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즉, 의미 있는 직업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년 3월 고1 모의고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번 어법 문제부터 볼 건데, 이제 어법 문제라는 게 사실 이제 어법으로 출제는 됐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법으로 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나올 때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지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 구성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주제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바로 지금 뭐 모의고사 준비나 수능 준비가 아니라 내신 준비가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돌아가지 말고 먼저 글을 빨리 이해하고 그 글에 맞는 분석 들어가는 순서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주제 그리고 내용 정리 부분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목 먼저 볼까요? The effect of meaningful work on fulfillment and happiness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랑 형광펜 살짝 해볼게요. 여러분도 형광펜으로 해주면서 이제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그래야 좀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겠지. 자, 어떤 효과라고 하네요. 어떤 효과. 여기서 효과라는 거는 이제 긍정의 뉘앙스가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뭐의 긍정이냐면 의미 있는 직업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영향력이야. 우리 의미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 여기서조차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의미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정말 의미라는 게 존재하는 이렇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함축된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좀 이펙티브하다라는 거죠. 앞에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요.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간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할 때예요. fulfillment 하면 fulfill이 뭔가 이행하고 수행하는 거고, 그죠? happiness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그래서 fulfillment는 성취감, 그 뒤에는 행복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옆에 내용을 정리된 걸 봤더니 의미 있는 직업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 아, 그럼 좋긴 좋은데 이제 삶에 만족을 좀 주는 거구나.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까지도 좀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내용 정리된 파트 읽고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바로 본문 분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문법 파트 좀 찝고 이 순서로 갈게요. 자, 1번 문장부터 가볼게요. It would be hard. 자, it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할 수가 있어. 어려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 it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보어 뒤에 지금처럼 뭐 투부정사라든지 우리 명사구, 명사절이 있죠. 요런 친구들이 등장하면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닐까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당연히 앞에 문장이 없으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주가 과거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떤 좀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거야. 우리가 뭐 is 같은 게 100%의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물론 이건 화자의 입장에서예요. 이런 would라든지 뭐 seems 이런 게 오면은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안전장치를 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렵냐? 어렵다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인 얘기가 시작하네. overstate. state는 말하는 건데 over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야? 과장돼서 말하는 거야. 과장돼서 말하는 건 좀 어렵다. 뭐를 하고 이제 state의 overstate의 목적어가 등장하는 자리죠.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자, 여기서는 meaningful work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 그지?
자, 그리고 is 비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보어 자리가 비어 있어. 어디 갔어? 자, how 뒤에 따라 나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how를 많이 보면 알겠지만 형용사나 그 부사, 문장에서 필요했던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는 내용, 그 역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 있고 이렇게 의, 주, 동 순서인 거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여기 책에서는 의문사 전리라고 써있지만 아래 보시면 한 번 더 써있어요. 간접 의문문. 결국에는 의, 주, 동 순서가 품사가 뭐라는 거예요? 아, 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참 중요하다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누구한테? 근데 인간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한번 키워드를 잡고 갈 수가 있겠죠. 키워드는 선생님이 이제 이 자주 색깔, 보라 색깔 형광펜을 해줄게요. 여기 이미 노란색으로 한번 그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네, 보이시죠? 네, meaningful work가 어떻다? 네, 중요하다. 방향성이 나온 부분은 항상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누구한테? 한정됐잖아. 아, 인간에게. 그럼 여기 다 잡혀야 돼. 사실 여기 주제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일인데 그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나온 이제 저 일이랑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하이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일은 that provides 뭐 한다? 제공한다 라고 하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hat을 받아주는 선행사 work니까 당연히 우리 주관대,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도 동사로 이어져야 맞겠지. 당연히 이때는 수일치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서술형 때 많이 틀리거든. 신경 쓰세요. 그래서 뭐를 제공하냐면 sense of 하면 감각 같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감각이냐면 성취하는 감각. 네, 그리고 empowerment 하면 어떤 권한이죠. 그것에 관한 감각을 이제 제공하는 바로 그러한 일. 그게 바로 인간에게 중요하다. 네, 거의 주제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간접 의문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면은 옆에 그 그래머 플러스가 나와 있어. 여기 조금 더 그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이걸 봐도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고 선생님은 여기 뒤에까지는 지금 자세히 훑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장으로 가봐요. those 하고 어떠한 사람들 할 때부터 이렇게 those who를 바로 이어서 써줘요. 우리도 해석할 때 뭐뭐한 사람들 봐주면 되고 보통 뒤에 동사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보면 돼. 우리 여기서 계속 반복되죠. 주관대는 선행사의 수일치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has가 아니라 have가 맞겠죠. have found 뭐를 발견한 사람들이냐면은 deeper meaning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어디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따지니까 여기서 의미가 이 글에서 애초에 좋은 거잖아 지금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 요거를 발견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플러스로 가는 거 화자 입장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발견한 목적어도 좋은 내용이 이어지겠구나를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Find their days much more energizing and satisfying. 뭘 알게 됐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 여기에서 이제 find 같은 경우 여기 아래에 표시가 좀 잘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래에 여러분들이 따로 문법 그 필기하지 않아도 이미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밑줄만 치고도 따라올 수 있는 속도감을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래 표시 같이 해주시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알다라는 거야. 여기서 목적어는 their days잖아. 그들의 어떤 삶들, 그죠? 날들이 much more, 훨씬 더 활기차다. 당연히 긍정이죠. 그리고 satisfying, 만족을 준다. 당연히 긍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ing가 쓰이는 건 왜 그런 거야? 네, 이 날들이 결국에는 마치 주어 서술어 관계인데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이 목적어가 이 감각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ed 형태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겠죠. 앞에도 마찬가지, energiz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count. 여기서 이제 count가 find랑 병렬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동사 원형 같이 나와 있는 형태 말고 다른 뭐 s가 붙는다거나 안 되겠습니다. 뭐 하게 되냐면 목적어를 as be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마치 find랑 좀 비슷하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들의 직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one of 하고 최상급 복수명사죠. 여기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뒤에 one 뒤에 나오는 이 자리들은 항상 복수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원천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라고 해요. 근데 뭐의 원천이겠어? 당연히 여기도 이제 빈칸처럼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joy and pride 당연히 긍정으로 이어지는 명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문제가 이제 주제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뭐 핵심 내용 자체는 많이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가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학자가 등장을 해요. 학자라는 건 이제 하나의 권위자잖아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역할이 두 가지예요. 이제 화자의 내용을 더 강조, 뒷받침하는 서포트 역할을 하거나 이게 만약 맨 처음에 나왔다면 좀 반박할 거리 있잖아요. 그런 역할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해. 근데 지금처럼 이미 주제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인용은 당연히 강조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화돼 있는 예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컴마로 이제 이어지는 동격으로 수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교수라고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소냐라는 사람이 has conducted 수행해 왔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뒤에 목적어 나오는 자리니까 능동태로만 이 동사 자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에서는 뭐 빈 pp로 끝나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많은 업무 현장의 연구들을 이제 좀 연구해 왔어. 컨덕트가 이제 수행하고 뭔가 실행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연구들은 showing 뭘 보여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ed는 쓸 수가 없어. 왜? 아까 말했지만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잖아. 목적어인 명사절이 등장하고 있죠. 대절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대타고 이제 조동사 와야 되는데 갑자기 부사절이 하나 딱 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대의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re more fulfilled. 자, 여기선 당연히 ing가 안 된다, 그죠?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요렇게 주어 수식해주죠. 그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됐을 때 그들은 하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다. produce higher quality work. 그죠? 양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더 나은 아웃풋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긍정을 가져오겠어요? 일반적으로 earn 하면은 뒤에 이제 돈이 나오면서 뭐뭐를 벌다 라는 뜻이 되죠. 돈을 벌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라는 연구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어지면서 대절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어지는 좋은 업무가 좋은 아웃풋을 가져온다.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PP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be satisfied with 이렇게 뭐뭐에 대해 만족하다. 근데 주관대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아까는 왜냐면 더스 때께서 뭐 동사부터 계속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예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만족하는 그들의 업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고 복수 형태 동사 받아줬어요. also 또한이니까 앞에 내용 긍정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네요. much more likely to be happier. 더 뭐 할 것 같습니까? 하고 이제 이 be likely to의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 그래서 해피어를 바로 올 수가 없고 이런 형용사를 데려올 수 있는 비동사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더 뭐 할 것 같냐면 더 행복할 것 같대요. with their lives overall. 그죠?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행복해 한다. 만족해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or her book. 그녀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연구진이 되겠죠. 연구자. 그녀의 책 이름이 나와요. Happiness at Work. 직업에서의 뭐 행복함, 만족도에 대한 책에서 혹은 책을 위해 그 책의 연구원인 다 여러 가지 이제 for이 올 수 있어서 여기선 이제 해석이 다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독해할 때는 가장 부드러운 내용으로 의역해도 될 만큼 for은 뜻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원인 제시카는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인지가 이제 오브를 끼고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명사 지금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수식하는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는 오브 명사 이렇게 다시 오거나 우리가 투부정사 알잖아요.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수식할 때도 동격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3,000명 정도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79 countries니까 이제 79개국 국가에서의 3,000명의 노동자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거기서는 finding 뭐를 밝혀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대절을 밝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 대절이 뭐야? Those who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그들의 업무, 직업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가진 사람,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 네, 150% 정도 더 뭐 하게 된다. Have a happier life. 더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된다. 여기선 앞에서도 더 많은이라고 왔으니까 뒤에서도 비교급으로 다시 수식해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포인트들도 놓치지 마시고. 네,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네, 끄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결국 여기에서 주제가 뭐였어? 행복함이었어, 행복함. 근데 그냥 뭐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이 아니라 어떨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내 직업에서의 네, 그죠? 만족감과 성취감이 더 높을수록 내 인생에서, 인간의 삶에서 더욱 행복해진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선생님이 이제 플러스들을 잡아줬는데 여러분도 그 플러스들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했다, 한번 이제 훑어보고 복습했다 하면은 옆에 있는 체크 문제 네, 풀면서 워크북까지 이어져서 학습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책에서는 뭐 빈칸 추론 서술형 대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질문에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비교급이 좀 반영이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네, 추가로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교급이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뒷장에서 빈칸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놓고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보통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뭐 키가 큰지, 누가 더 뭐 작은지 이런 얘기가 들어가.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보통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죠? 형용사는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시는 친구잖아. 그래서 이러한 수식어 같은 녀석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넣어주는 건데 일반적인 생긴새는 그래. 여기에다가 뭐 이하를 붙여줘. 이게 기본형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ful이 붙거나 어우스가 붙는 여러 가지 이제 이음절이 넘어가는 보통 3음절 이상이라고까지 하는데 이제 그런 형용사나 부사인 경우는 이하를 썼을 때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죠? 우리가 뭐 great가 greater까지 되는 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긴 친구들은 앞에 뭐를 써줘요. 근데 뭐를 썼는데 그 뒤에 또 이하를 붙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뭐 gre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뭐 greater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more greater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왔던 걸로 최대한 반영하자면 뭐 likely 같은 이제 또 부사가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 뭐 형용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요럴 때는 이제 앞에다 뭘 쓴다? 뭐를 써주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A만 강조할 게 아니라 B와는 달리 A가 더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비교 대상을 내가 쓰고 싶어. 그때 then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then 뒤에는 항상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 비교 대상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이 B의 자리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많이 틀리는 이 두 친구의 문법적 형태가 같아야 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거. 당연히 빨간색은 뭐 파란색보다 더 붉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른,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나올 때는 보통 소유격이 껴n 상태로 나와요. 소유격. 우리가 아는 뭐뭐에 이제 s가 붙이거나 명사 오브 명사잖아.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두 번째의 경우에서 이 대수로 받거나 도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럴 때가 이제 핵심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럴 때 꼭 수일치를 제대로 비교하고요. 물론 안 써도 틀린 거야. 그죠? 만약 서울의 날씨와 뭐 부산의 날씨를 말할 건데 거기서 서울의 날씨와 부산 이렇게 비교하면 틀린 거야. 우리나라로는 뭐 이해가 되죠. 우리 말로는. 그렇지만 영어 문법상으로는 반드시 소유격에 해당한 대상을 같이 써줘야 맞고
거기에 대한 수일치까지 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 29번에서 다룬 내용과 핵심 문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반복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세요.